매년 대한민국 정부가 스타트업에 쏟아붓는 돈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은 기업 10곳 중에 무려 7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기막힌 역설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70%.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의 충격적인 폐업률이에요. 아니, 정부가 팍팍 밀어주는데도 10곳 중 7곳이 사라진다니 정말 역설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지원을 아예 받지 않은 일반 기업의 폐업률보다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공하라고 쥐어준 돈이 오히려 실패로 이끄는 듯한 정말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70%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충격적인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스케일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2025년 딱 한 해에만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과연 이 돈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황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받은 기업의 거의 70%가 직원이 아예 없거나 딱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사업을 안 하는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일자리를 만들라고 준 돈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그냥 몇몇 창업가의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요, 시스템 자체에 아주 깊고 구조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초기 자금은 다 떨어졌는데 본격적인 다음 투자를 받기 전까지 버텨야 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죽음의 계곡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창업하고 3년에서 7년 차에 딱 들어서자마자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들까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 브로커들이요, 컨설팅비다, 성공 수수료다 해서 많게는 지원금의 20%를 떼어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지원금이 엉뚱한 주머니로 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렵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천만에요. 자금 사용 규정이 어찌나 빡빡한지 창업가들은 혁신적인 사업은커녕 서류 작업에 파묻혀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아니, 사업하라고 준 돈인데 정작 제일 필요한 인건비나 월세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막아놨으니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정말 스마트해요. 조건부 보조금이라는 걸 쓰는데 뭐냐면 사업에 성공한 기업만 돈을 받게 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미국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3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한마디로 들성부른 떡잎내만 물을 더 주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싱가포르는 또 다른 해법을 찾았어요. 돈만 주면 끝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민간 분야의 전문가한테 멘토링을 받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성공 DNA까지 함께 심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뭔가 길이 보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한국형 개선안 6가지 플랜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창업가들 숨통 좀 트여주자는 겁니다. 가장 절실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데 돈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돈을 한 방에 꽝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게임처럼 단계별 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다음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MVP, 최소 기능 제품 검증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만 그럴싸하게 가져오지 말고 최소 100명의 진짜 고객한테 써보게 하고 반응을 보고 와라.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외에도 AI가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멘토를 찾아주고 돈 관리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키고 또 실시간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우전 생존율 무려 133%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곳 중에 한두 곳 살던 게 이제 서너 곳은 거뜬히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일자리는요, 이건 더 놀랍습니다. 162% 증가. 회사당 평균 고용 인원이 2명 남짓해서 5.5명으로 껑충 뛰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퍼붓는 돈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된 똑똑한 돈은 과연 진짜 성공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 고질적인 역설을 풀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이름뿐만이 아닌 진짜 스타트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